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내 등급으로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어디 과, 뭐 예를 들어 경희대 뭐 무슨 특정 어떤 과는 뭐 신소재에 관련된 과는 몇 등급으로 갈 수 있지? 이런 거를 인서울의 모든 학교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바로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학원 경력만 20년이고요. 온라인 강의 7년 동안 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도 지금 운영 중이고, 제가 강사 생활 때도 오프라인 학원을 계속 해왔고요. 일단 표면적인 장단점을 분석을 할 건데, 실제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친구는 오프라인 학원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인강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내용을 제가 오늘 좀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프라인 학원의 장점은 뭐예요? 강제성이죠. 일단 가야 돼요. 무조건 그 시간엔 가야 돼. 온라인 학원 인강의 장점은 이따 말하겠지만 유동적인데요. 유동적이란 건 내가 안 가고 싶을 때 안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오프라인 학원은 일단 그 시간에 가야 돼. 강제성이죠.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하는 것과 실제로 가서 PT를 받는 느낌, 그 느낌 정도의 차이로 보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원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이라면 내 학교에 맞춤형 내신 수업을 해줄 가능성이 크죠. 사실 학교마다, 특히나 고등학교가 되면은요,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의 편차가 큽니다. 뭐 예를 들어 진도 나가는 것도 어디는 외부 지문 나가고, 뭐 어디는 뭐 수능 특강 나가고, EBS 나가고, 뭐 리딩 파워 나가고,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맞춤형으로 해준다. 요거는 인강에서 내가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단점은 뭐예요? 오프라인 학원의 단점? 비싸다.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잘못 고르면 있다라는 건데, 글쎄 요즘은 많이 동네 학원도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덜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굳이 단점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강의 장점은 뭐예요? 스케줄이 유동 장점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요, 퀄리티 있는 수업. 아무래도 수업에만 몰두를 하는 사람들이 찍은 수업이다 보니까 퀄리티 있는 수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죠. 싸다. 그렇죠? 가장 쌉니다. 단점은 뭐죠? 수능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학교 내신 대비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내신 대비는 동네 학원에서 하다가 겨울방학 때 인강으로 돌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 강제성이 없을 때, 자기가 유동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공부 양을 채우지 못하는 친구들은 망하고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은 잘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따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자, 학습 영역에서 이 습 파트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실제로 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프라인 학원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보기만 한다고 늘진 않아요. 내가 노래를 하는 법을 배웠어. 그러면은 그걸 연습을 해야죠. 축구하는 법을 배웠어. 그러면 내가 연습을 해야죠. 우리 배울 학 이킬습이에요. 이킬습. 익히다가 뭐예요? 내 걸로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애들이 요 영역을 안 해요. 자꾸 보면서 그렇구나. 인강은 자기 걸로 익히는 과정을 잘 못할 경우에는 점수가 잘 안 오른다. 여러분, 인강 들어가지고 점수 누구 컬이 따라가서 점수가 오를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수업 들어와서 다 1등급 받아야죠.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오프라인 학원을 좀 나눠봤어요. 오프라인 학원도 뭐 땡땡 전문 학원, 뭐 수학 전문 학원, 과목 전문 학원이죠. 국어 전문 학원.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전 과목 단과 학원. 그러니까 뭐 특정 과목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다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를 종합학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종합학원이라기보다는 전 과목 단과 학원이고요. 보통 이런 학원들은 요즘은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자습관 뭔지 아나요? 관리형 독서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대치동 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컨설팅 자습관 같이 묶어서 하는데, 여기는 지역이 대치동이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뭐 과외가 있을 거고요, 교습소라든가 소수정예, 뭔가 인원이 좀 제한적이야. 이런 방식의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곳이 잘 맞을까? 위에 있는 걸 미리 정리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의지박약이야, 또는 의지력이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 강제성이 필요한 오프라인 학원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없어. 비싼 거잖아. 못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최대한 싼 인강을 듣되 어떻게 강제성을 부여할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실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오프라인 학원으로 넘어가면은요, 땡땡 전문학원, 뭐 수학 전문학원, 국어 전문학원, 요거는요 이제 초중고를 보통 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장점은요, 제 생각에는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거다. 왜? 그 과목만 파니까 뭔가 전문성이 있는 느낌일 거다. 단점,
스케줄 세팅이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예, 어떤 데는 전문 학원이라는 타이틀만 달아놨지 전문성이 없는 학원들도 많아요. 그렇죠? 스케줄 세팅이 어렵다. 예를 들어 여기는 국어 전문 학원, 여기는 영어 전문 학원, 여기는 수학 전문 학원, 뭐 여기는 뭐 과학 전문 학원, 무조건 토요일이 빡치게가 나죠.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맞춘다 한들 뭐 중간에 학기가 바뀐다든가 뭐 특강이 들어온다든가 뭐 학년이 바뀐다든가 무조건 스케줄이 변동되잖아. 그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초중 강사는 퀄리티 편차가 심하다라는 말인데 전국에 계신 초중 강사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요. 아무래도 초중 강사는 진입 장벽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 강사도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초중은 더 쉽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이런 분들보다는 무책임하고 뭔가 이제 실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또는 강의력이 딸리는 그런 강사분들이 더러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강사 바이 강사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강사의 퀄리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나 전문학원에서 원장님이 고등학교를 담당한다. 고등학교도 다 담당은 못할 거야. 그렇다면 초중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채용을 할 텐데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고등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글쎄요, 이제 몇몇 학군지에 있는 전문학원은 확실히 고등부가 더 센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동네 로컬 학원의 전문학원은 아무래도 뭔가 여기에 좀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 초도 아니고 고도 아니고 중.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학생들이 많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나는 고등학생이야. 근데 갔더니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나와, 수업 끝나고. 뭔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등부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만 적어놨어요. 어떻다는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이제 전과목 단과 학원이죠. 사실 운영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과목 단과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학원이 이거니까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각 강사가 브랜드가 될 만한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제 좋은 강사를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은 즉슨 좋은 강사만 뽑는다면 정말 좋을 수 있죠. 저는 요즘 강사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뭐 레벨 차이는 있겠지만은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강동 지역도 아니고 경기도 지역이거든요. 경기도 지역에서 단과 학원을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강사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습권 활용이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과목 단과 학원이지만 입시 컨설팅을 같이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1 때 고2, 고3 때까지 입시에서 학생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시 정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거 보통 고3 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빨리 입시에 대한 빠른 정보를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습권 활용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카를 가면은 혼자 공부를 잘 안 하잖아. 근데 그래도 학원에 관리형 독서실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받으면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다. 아까 말한 뭐죠? 여기 습. 자기가 익히는 과정을 학원에서 다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 저도 저희 학원을 운영하지만 단점이 있죠. 그게 뭐죠? 출강하는 방식의 단과 선생님이 덜어 계신 편이에요. 저희도 한 6대 4인 것 같거든요. 6은 주 6일 나오는 전임 강사, 4는 파트 강사. 이 파트가 뭐냐면 출강하시는 분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잖아. 자기가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전문성 있게 열심히 강사 생활을 업으로서 하시는 분들인데 일주일에 나오는 시간이 제한적이야. 뭐 월요일만 온다든가 화요일만 온다든가. 어때요? 지지고 볶고 라포 형성이 어려워. 아무래도 전임 강사가 있다 보면은 막 안 되면 또 부르고 또 안 되면 또 부르고, 학원에 오면은 그 쌤 얼굴부터 보고 쌤 오늘 뭐 했어요? 친해지고, 그치? 오늘 뭐 좀 사주세요. 이게 가능한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려고 학원에 오는 건 아니잖아. 외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단과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업이 끝나면 다른 학원으로 가셔야 돼. 그런 라포 형성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쉽진 않겠죠. 대치동 단과, 저는 이것도 뭐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애가 뭐 대치동에서 얼마 전에 뭐 윈터스쿨을 들었는데 내신은 여기서 해보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저도 학군지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외곽 지역으로 빠져서 제 학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블루 오션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에 있다고 무조건 대치동 강사들보다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야. 지방에 있다고 대치동 단과 학원보다 무조건 프로그램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확률적으로 대치동 단과에 좋은 수업이 깔려 있을 가능성은 더 높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1타 강사들 있잖아. 그 강사 수업을 실제로 들을 수 있다라면 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대치동에도요, 허수가 90%, 누구? 강사 허수가 90%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강사의 질이 대치동으로 떨어진다. 근본 없는 강사들이
많다. 저는 오히려 대치동 단과를 간다는 거는요, 요게 큽니다. 분위기. 정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진 애들이 모여서 그 분위기를 느껴가면서 조금 낯선 환경에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큰 물에서 놀아왔잖아. 요런 느낌을 갖는 거지. 그거 말고는 다른 장점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타 강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단점 뭐예요? 가장 크죠. 거리. 나 저 가까운 데 사는데요, 축하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면 거리가 멀죠. 하다못해 제가 있는 경기도 지역 강동 쪽이거든요. 여기서 대치동 가려고 해도 보통은 그래도 글쎄요, 최소한 40분 걸리지 않을까? 근데 매일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한 2달 동안만 쏟는다고 해도요, 꽤나 많은 시간인데, 아까 말한 거죠. 강사 편차. 다 좋은 강사가 아니다. 강사 소믈리에, 이게 최악이야. 소믈리에가 뭐예요? 그 맛보고 평가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불러요. 강사를 평가하고 있어. 뭐 엄매는 누가 좋고, 뭐 독서는 누가 좋고, 뭐 수학은 뭔데, 뭐 몇 등급 이하는 누굴 듣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비자로서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과하다. 여기서 진짜 잘못 빠진 애들 뭐야? 커뮤니티로 빠져요. 뭐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 그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평가는 하되 자기 공부는 없어. 이런 친구들 특징 뭐예요? 장수생이죠. 과외로 가볼까요? 극상위권이나 극하위권은 딱 종결시킬게요. 그냥 과외를 해도 괜찮아요. 극상위권은요,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손해야. 3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도 2시간은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빨리 과외를 구해서 자기가 모르는 거 위주로만 물어봐라. 극하위권, 어디 수업에 들어가도 이해가 안 돼. 이 친구들은 과외를 하면 도움을 받겠죠. 단점, 친해지면 답 없어요. 이게 라포 형성이 과해진 거죠. 안 해왔어, 다음부터 해와라, 인증해. 쌤 오늘 뭐 했어요? 인증 막 하고 대화는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지만 과외쌤은 몇 시간만 있을 수 있어요? 2시간, 많으면 3시간 아니니? 2에서 3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너가 해왔든 안 해왔든 떠나야 돼. 너의 공부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느낌은 받지만 전문성 떨어짐, 좀 논란이 될 만한 건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학생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과외를요, 그러니까 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하시는 것 같거든. 아무래도 싸잖아. 싸니까 하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학원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요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 저도 대학생 때 과외를 했을 거잖아요. 그때 제 수업을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아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거 아닌데. 오개념도 많고 이상하게 가르친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이. 저는 그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을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랑 올바른 개념으로 잘 가르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습소와 소수정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과외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뭐 시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거 설명해줘. 그래서 얘가 막 정신 없겠지. 또 가서 설명을 해줘. 이게 뭔가 싶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외랑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이도저도 아닌 느낌? 차라리 교습소 할 거면 그냥 과외를 하시죠. 뭐 전 과외도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요것보단 요게 더, 전국에 계신 아주 훌륭하신 교습소와 소수정예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많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맞추면 됩니다. 내가 좀 스케줄 세팅이 어려울지라도 그냥 좀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좀 중요시 여기고 실제로 원장님이 직강을 하는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는 좀 입시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얻고 싶고 내가 공부하는 공간이 스터디 카페에서 잘 안 돼. 난 자습관 관리형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전문성 있는 강사분한테 배우고 싶어. 이것도 괜찮죠. 나는 분위기가 요즘 이 동네 애들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분위기를 리프레시 하고 싶어. 가도 괜찮겠죠? 나는 진짜 너무 못하네. 이건 수업 들어서 안 되겠다. 뭐 수업을 들으면서 과외를 병행하든 과외를 하든 요거를 좀 보완을 해준다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돈이 있냐 돈이 없냐, 나는 뭐 교육비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오프라인 학원이죠. 많이 쓸 수 있으면. 나는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못 쓴다. 무조건 인간 가야지, 그치?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예를 들어 이 학원에서도 이게 이러지 말라는 거지. 가상 학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피지기 백전불태가 뭐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뭐 한다? 승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런 거지. 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는 시험지를 내는 그 기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내신 시험이면 학교죠. 그럼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원인지, 그리고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는지, 나랑 좀 적합한지, 이런 걸 따져봐야지. 여러분도 어떻게 판단해? 예를 들어 뭐 맘들 있죠. 맘들이 뭐 어디 잘하는 애 전교 1등짜리 있는데 걔 어디 학원 다닌대 우르르르, 그치? 또는 그 친구가 거기 가서 전교 1등이 된 건지,
원래 전교 1등이 될 만한 애였는데 그 학원에 있었던 건지 판단은 하진 않아요. 어떤 친한 친구가 있어. 놀러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발전하러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좋은 학원을 선택할 수가 없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은 학원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그 입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상 다른 전문학원에 갔을 때 단점도 뭐냐면 입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아래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어떤 내용들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채워서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해 주신 분에 한하여 여러분들이 몇 등급, 그러니까 몇 등급으로 어디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학교로 어디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등급 컷을 과별로 다 분류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체 자료를 통으로 제가 PDF 파일로 보내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